31번 밑줄근 변고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은 2번 덕산묘지 남현균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남현군은 흥선대원군의 친부이죠. 바로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현균모를 도굴에서 협박을 해서 통상을 요구한 사건이죠.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난 해가 1868년입니다. 보통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일명 세국 정책으로 일어난 사건이 세 개가 있죠. 바로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병인 양요가 있었죠. 프랑스와 싸우게 된 것이죠. 1866년이었고 이것의 원인은 바로 병인 양요, 바로 그에 있었던 병인 천주교 박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신미 양요가 있죠. 바로 미자 들어가니까 미국하고 싸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71년이고요. 이것의 원인은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는 것이 있고, 또 신미 양호 바로 직후에 척합이 건립, 이것도 같이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척합이 건립, 요 5가지 정도를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생긴 그러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1868년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책이 국내에 유포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이 책은 청해 외교관 황준헌이 쓴 것으로 2차 수신사, 개항 이후 이제 두 번째로 간 수신사, 이게 1880년에 갔었죠. 이 사람이 들어온 것인데, 러시아를 남하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중국을 가까이 하고 친중국, 일본과 관계를 공고히 하며 결일본, 그리고 미국과 연계된다. 연미방.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같은 서양 오랑캐인데 러시아는 배척하고 미국은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 당시 추진되던 개화 운동을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결국 이게 영남 만인소로 대표되지는 이런 위정척사 운동이 영남 지방의 이제 수많은 유생들이 반대하는 이만선 등이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게 이제 1881년에 있었고요. 조미소홍 통상조약은 1882년에 있었죠. 그래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이만선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위정적사 운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1882년 조미소 통상정이 체결이 됐다. 꼭 알아두실 바랍니다. 자, 병인 박해 앞서 문제에서 나왔었죠. 1866년이 되겠고요. 이것의 결과는 결국 병인 양요, 프랑스가 자국 선교사가 처벌된 것에 대해서 이걸 빌미로 통상을 구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죠. 제너럴 셔머노 사건, 이것도 역시 병인 양요 바로 직전인 병인년이 있었는데 이것은 5년 뒤 신미 양요로 이어지고요. 어제현 부대가 광성부에서 항전했다. 이게 바로 신미 양요에서 조선의 선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3번. 가 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당시 농민군은 백산에서 4대 강령과 경문을 공포하였다. 황토현에서 광군을 물리치고,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죠. 가보년에 있었던. 예. 그래서 가부 농민운동이 4단계가 동학 농민운동이 4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바로 고부분기, 고부 지역에 한정이 된 밀란이었었죠. 전봉준이 일으킨. 그런데 고부분기 이후에 동학교도들을 탄압하는
이용태, 안핵사 여기에 맞서서 호남 지역의 남적 중심으로 해서 반봉건 투쟁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1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1차 봉기 때 바로 무장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백산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황토연 전투,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 등을 통해서 승리를 하면서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전주를 점령하고 청일 양국군이 출동이 되자 이들의 철병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화의 교섭이 이루어지죠. 전주 하야 3단계. 이때 그 패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자치기구로서 직강소라는 게 있게 되죠. 그렇지만 경복궁을 무력 점령한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동학교도들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2차 봉기가 되겠고, 이때는 남적 플러스 북적까지도 같이 참여를 하지만 우금치 전투 공주에서 패배하면서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삼전도비 건립 배경은 바로 그 병자호란, 조선 후기 인조 때 있었던 이제 굴욕적인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삼고구계에 3번 머리를 땅에 찍고 9번 조아리는, 이건 이제 병자호란과 관련되어 있고요. 1637년에 삼전도비 건립이 되고요. 이제 대청 황제를 이제 뭐 떠받드는 뭐 그런 내용이죠. 삼위 증식 계획은 1920년에 있었던 일제 딸 증산과 관련된 그런 운동이죠. 이건 뭐 관련 없고, 나선 정벌군은 바로 조선 후기 효종 때 2차례 있었는데 1654년과 1658년 이때 그 만주 해운강 지역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러시아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청이 원병을 요청하자 조선이 이제 북벌에서 준비하던 어영청 소속의 조총수들을 보내서 우리 조선군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봤는데 많은 전과를 올렸죠. 자,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 34번.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보는 것은 국왕과 세자가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관 임금이 이제 거처로 옮기는 걸 파천이라고 그러죠. 1896년 2월에서 약 1년간 기걸하게 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서구 열강들은 조선의 산림, 광산, 철도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권을 마구마구 뜯어가죠. 자, 그러한 것이 바로 그것과 함께 또 대한제국이 또 이제 그 환궁 이후에 여론에 의해서 황제로 추승해서 우리의 자주국권을, 대한제국을 한번 통해서 자주국권을 높여보자, 이런 운동이 있고 광무개혁 등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아간 파천 이후 황궁한 이후에 관한 것이죠. 1897년 10월에 있었습니다. 훈련도감이 선정된 것은 임진왜란 중이죠. 1593년. 청의 영선사가 파견된 것은 개항 이후 1881년에 청과 일본 등의 그러한 문물을 배우도록 사절단을 보내죠. 청에는 영선사, 일본에는 조사시찰단. 조사시찰단에 앞서서 이제 수신사라는 공식적 사절단도 있었고요. 왜 규장각 도서가 되었다는 앞서 문제에서 나왔었던 병인양요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밑줄근 이 단체로 오른 것은, 자, 1927년 좌우 합작의 신간회가 결성되어서 여성운동에도 변화가 있었다. 뭐 신간회 같이 따라다니는 여성 자매단체, 바로 여성운동단체 근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간회와 마찬가지로 1927년 결성이 돼서 1931년에 해소가 되는데요. 역시 좌우 합작석 성격이 되겠습니다. 찬양에는 이 땅에 처음 생긴 여성 여권 그런 운동 단체가 되죠. 서울 북촌에 좀 식자층 부녀자를 중심으로 있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여자 교육회는 이제 근후에 앞서서 있었던 1920년대의 그러한 여성 운동 단체이고,
토산해영 부인회도 역시 1920년대, 이거는 이제 물산, 토산이라는 건 물산 장려 운동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한 운동과 관련된 여성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절에 해당하는 인물로 오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훈민정음 해례본 등 수많은 문화재를 수집하였다. 가산을 탕진한다고 비난받으면서도 문화재를 수집하고 이를 보관하기에 보화각, 말 그대로 보물 같은 그러한 장서를 수집한 곳이라는 소리죠. 이 사람이 스승인 오세창 선생이 이런 명칭을 했고요. 나중에 이것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박물관이 됐죠.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이 되겠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제가 나온 고등학교의 이사장이자 교장까지 지내신 분인데요. 간송 전영필.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뭐 수많은 국보들을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다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화재를 헌신적 노력으로 지켜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시문은 대표적인 바로 그 동아일보사와 관련된 인물로서 농촌 계몽 운동인 이제 동아일보사를 중심으로 한 그 부나로트 운동과 관련된 소설 상록수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회영은 위당 이회영, 동생 이시영 등 이 사람도 이제 아주 부유한 사람인데 그 육형제가 가문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서간도 삼원보 쪽에 신면에 해온 것으로 집단 이주를 해서 이곳에 단체로는 경학사, 학교로는 신흥강습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 되죠. 등을 건립해서 독립운동 기지로 삼게 되었죠. 주시경 선생은 유명한 이제 한글학자이죠. 한글이란 말이 이분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됐고요. 이 사람의 제자들이 바로 조선어 연구, 조선어학회로 이으면서 한글을 보존하기 위해 큰 노력을 했습니다. 정답은 전영필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가해 활동을 한 것은 이 기념관은 안희재가 부산에서 발표한 백선상해의 예태에 건립되었습니다. 백선상해는 뭐뭐뭐 쪽 되어 있는데 바로 상해에 1919년 상해 수비한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활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국외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 군자금이 필요하죠. 여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대가성 없이 그냥 갖다 내는 의연금이 있겠죠. 애국의연금. 그 다음에 어떤 공식적 절차를 받은 그러한 자금 모집, 바로 공채를 발행합니다. 애국공채. 그리고 이것을 위장상회로서 여기 나온 안희재 선생이 만든 부산의 백산상회, 그 다음에 안동 지역의 쇼 선생님이 설립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륙양행 맞아요. 이륙양행 이런 대표적인 이런 위장회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리고 국내를 연결하는 연락망이 있죠. 그게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습니다. 자, 초기 대한민국 정부는 왜 상해에 수립이 되었느냐? 바로 이쪽에 그 외교 관서들이 많아요. 조계 지역 중국에. 그래서 초기에는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구라파 지역이 이제 중요한 외교에 기댈 곳이죠. 그래서 미국의 구미연구를 설치하고 이승만 대통령이자 이쪽의 구미연구의 책임자가 되겠고요. 또 파리 강화회의 등에서도 뭐 김규식 선생 등을 파견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만민공동회는 이거는 이제 독립협회와 관련된 것이죠. 대한제국 시절에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다. 국민의 성금으로 나랏빚을 갚자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1907년 국채보상기성회가 대표적인 것이죠. 이것은 대구에서 시작이 된 광문사 김광재 등이 세운 이런 상회사를 통해서 시작을 해서 전국적 단체로 국채보상기성회가
있고 또 대한매일시보 등 여러 언론단체들이 후원을 했죠. 신흥무관학교를 건립하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민회 회원들이 서간도 삼원보 쪽에 집단 이주하는 거 집주하여서 이회영 등 이곳에 이제 신흥간수소를 설립했는데 이게 신흥무관학교로 개칭이 되면서 독립군 양성에 중추가 되었습니다. 38번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민중봉기의 역사적 그런 전개 과정인데 신라 말 신라 하대 때 사벌주의 농민반란 원종과 애노에 난 889년이 있었죠. 이것은 당시 중앙과 호족의 그러한 조세 독촉이 결국 농민봉기로 이어진 것이죠. 자, 환국의 폐단과 탐관의 행패. 자, 이것은 이제 그 세도 정치, 이건 이제 조선 말기 19세기에 있었던 일이죠. 19세기 전반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진주밀란 같은 게 있죠. 탐관오리 대표적인 사람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그런 탐악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임술농민봉기 집단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세도정치 때 농민반란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이 환곡의 문제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틀렸고요. 경상도의 김삼의 효심 이건 이제 무신 정권기 때인 이의민 집권 때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신라 부흥운동과 관련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정감록이 나오는데 정감록은 조선 말에 바로 세도정치 이때 때 많이 횡행하던 농민들이 너무 정부의 수탈에 의해서 시달리니까 이시왕조의 운서가 당하고 정시왕조가 들어선다는 등 완제교체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이 신분의 해방을 물리치면서 그런 난을 일으켰죠. 그래서 무신정변 이래 격변한 세상, 즉 천민들도 최고 지도자에 오른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의민, 여기 김삼의 효심과 관련된 뭐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평서대원수 홍경래, 이것은 바로 세도 정치기 그런 그 서북 지역민의 차별, 서울 경기 지역의 그런 사람들만 우대를 받고 서북 지역민들은 뭐 양반 자체도 이제 과거 등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부유한 상인들도 수탈을 당하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서북 지역민 차별 그런 데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특수행정구인 소외 주민의 수탈이 정하다. 이건 대표적인 것은 무신정국기 때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형제의 난이 있죠. 이게 1176년에 있었죠. 이거 관련된 것이죠. 관련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소파 방종하면 떠오르는 거. 그 다음에 천도교 소년의 손병의 사위죠. 그 다음에 어린이와 관련된 단체 색동의 아동문학 등등과 관련해서 결국 뭐 어린이날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서유견묘는 이제 육일존 선생이 지은 개화파 지식인 서구를 기행하고 온 그런 기행문이죠. 진다라케는 이제 이병도 선생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실증주의를 표방한 국학연구단체이죠. 통리기무아무는 1880년 12월에 개화정책을 총괄하게 해서 생긴 그러한 단체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온 것은 사진을 보는 항일민족운동. 자, 학습목표가 일제강점기라고 되어 있어요. 일제강점기와 관련 없는 것이 바로 나오네요. 4번 헤이그 특사는 아직 한일 병합 이전인 1907년에 있었던 일이죠. 을사조약 사실상 뭐 나라가 망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외교권 박탈당한 거죠. 이거의 불법 무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사람을 헤이그 특사로 파견한 사건이죠. 자, 옳은 거 찾는 거네요. 근데 여기 정미의병도 아니죠. 정민년이 1907년이니까 죄송합니다. 이 정미의병에 보면은 뭐 군인도 있고 농민도 있고 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망라된 그러한 성격이 나오고요. 특히 해산된 군인들이 오면서 좀 더 조직력이 화력이 세지죠. 자, 근데 여기 1920년대라고 되어 있어요. 60만세 운동. 이게 1926년에 있었죠. 순종 인사한일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장례식 이것을 기념해서
조선 독립의 그러한 구호를 외쳤던 사건인데 좌와 우가 같이 연대를 해서 추진을 했었죠. 좌측은 사전에 발각했지만 우측과 학생, 천도교 학생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그러한 가능성을 알게 된 것이고요. 자, 여기 조선의용대 창설은 1938년 10월입니다. 중일전쟁 이후 중국 국민당과 연계를 해서 생긴 중국 관내의 무장단체이죠. 이후 또 이제 한국광복운동이 나타나죠. 다 중일전쟁 1937년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와 관련이 된 것은 여기서는 60만세 운동 2번이 되겠습니다.